need to get to the back. Girl. It's so weird. Like, is Kokoma the first Korean player to not play on a Korean lever in tournament? Okay, lock, no punish there. TWT를 돌아다니며 굳이 한국 레버를 사용하면서 믹스박스까지 사용하게 된 철권에서는 유일하게 2개의 장비를 사용하는 철권 프로게이머. 어쩌다 그는 키보드 키까지 대회에서 사용하게 되었을까? 제가 TWT를 다니며 믹스박스까지 가게 된 경위. 이번 영상은 믹스박스와 저의 폴이 다시 TWT에서 메인으로 자리 잡아가던 그 과정,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한국 레버를 쓰지 않는 첫 번째 한국인. 이 한국인이 굳이 한국 레버만을 고집하지 않은 채 믹스박스까지 함께 2개의 스틱을 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철권 프로 중에 가장 손이 쓰레기인 한국 선수는 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저의 백대시는 정 커맨드 입력을 못하는 사파 커맨드에 백대시 간격과 속도도 이 정도밖에 안 되며 살면서 초스카이와 기원초를 써본 건 실수로 나간 걸 포함해 10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그냥 신손 프로게이머입니다. 즉 대각선과 중립 입력을 제대로 못한다는 의미였고, 그런 제가 떠오른 것이 레버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입력하는 것보단 키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의 호기심이 믹스박스를 시도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레버로는 EP 백대시가 항상 불안하던 내 폴을 좀 더 메인픽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사실 폴을 TWT 대회에서 거의 특정 캐릭 저격픽으로 사용했었고 몇몇 분들은 이걸 짐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캐릭이 메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생겨버렸어요. 왜냐면 이 게임의 특징상 특별한 내용 없이 큰 한방 데미지를 꼽을 캐릭터가 나에겐 없고 그런 게 이제는 필요하다고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스티브를 폴로 잡기 위해서였죠. TWT에는 실제로 실력 있는 선수들이 무조건적으로 픽하는 캐릭터가 스티브라 할 정도로 많이 출연을 합니다. 안정적이며 이기적이게 게임을 지켜나갈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대회를 자주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스티브의 메인은 퀵훅, 호밍기, 원투, 원투쓰리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스타일의 스티브든 결국 이 기술들로 카운터를 노리고 허쳐도 크게 딜레이 캐치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가드시켜도 들खे 없는 하단과 중단 기술들, 11프레임 강력한 데미지의 이상 들켜 기술. 지금 이 게임은 엄청 도박적인 선택의 순간이 많이 오며 실력과 무관하게 흘러가야 할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최대한 무리 없이 피해가며 게임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캐릭터. 이런 스티브가 고수들의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캐릭터일 수밖에 없을 거니까요. 그리고 그런 스티브를 카즈미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저는 이길 수가 없었고, 실제로 저의 스티브로 다른 카즈미들, 프로 선수들까지 포함하여 연습 게임으로 상대를 해봤지만 제 스티브로 그 모든 카즈미를 다 두드려 패면서 결론적으로 카즈미로 스티브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아예 찾을 수가 없었어요. 또 유저들과 의견을 나눠본 적도 있죠. 예로 아슬란에게 넌 스티브를 어떻게 잡아? 하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대답이 자기가 스티브랑 하는 영상을 보내주겠다. 근데 스티브 상대로 카즈미를 하는 것보다는 기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실제로 아슬란이 파키스탄 내에서 카즈미로 파키스탄 어떤 스티브랑 하는 영상을 쿠단스 선수와 같이 찾아서 본 적이 있는데 초반에는 아슬란이 압살하다가 후반 가서 10선승을 완전히 뒤집히고 지더라고요. 많은 시도와 노력을 해봤지만 제 주캐로 스티브를 이길 방법을 찾기가 힘든 현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도달한 마지막 저의 카드. 여기서 폴이 등장합니다. 내가 태그2 때부터 주캐급으로 해오며 최고 계급을 찍던 캐릭터, 7에서도 주캐급으로 이미 하고 있는 캐릭터.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응? 하고 의문을 품을 겁니다. 스티브를 왜 폴로? 폴이 불리한데 왜 스티브를 상대로 폴? 여기서 폴로 스티브를 상대하는 데 있어 3대7 상황을 5대5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TWT에서 폴로 스티브를 만났을 때
유독 나답지 않게 많이 쓰던 기술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뭔지 아시겠나요? 그건 바로 이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쓰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왜 쓰는 걸까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 기술은 퀵쿡을 90% 무시하고 때립니다. 이렇게. 자,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이 기술이 지금부터 뭘 무시하고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모든 게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전 스티브의 메인 날먹 기술들, 퀵쿡과 기용권만 던지며 게임을 쉽게 풀어가는 이 대다수의 스티브들을 모조리 겨냥하고 만든 폴이었습니다. 이 폴을 만드는 큰 계기는 바로 일본 오사카 TWT 챌린저부터였어요. 저는 여기서 스티브를 하는 선수 2명에게 탈락을 하였고, 이때에도 스티브를 대회에서 거의 이긴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그중 한 명의 선수 노로마는 저와 대회를 4번 만난 중에 한 번도 고른 적이 없는 스티브를 처음으로 픽했습니다. 우리들의 첫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 그가 한 한마디와 함께 테켄7 스티브 치오이카라.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2연속 스티브에게 지고 이 대회에서 3등을 했습니다. 이전까지 노로마는 스티브란 캐릭터를 보여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만, 한국, 호주, 폴란드. 그런 그가 저를 이기기 위해 만들어온 대책이 뜬금없는 스티브였던 건 꽤나 큰 충격이었고, 그 다음 에보라는 큰 무대에서도 16강을 가기 이전 노로마와의 대전에서 스티브에게 2대1로 패배를 하며 더더욱 생각이 절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즌3 스티브가 하향을 당합니다. 짜잘한 하향들과 함께 메인 내용은 퀵쿡에 허쳤을 시 딜레이가 증가한다. 기원권 카운터 시 상황이 바뀌었다. 즉 콤보가 안되게 바뀌었다 인 줄 알았지만 상황을 보니 콤보가 어렵지만 되는 것이었고, 그 콤보의 난이도가 어떤가 보니 스티브를 장인력 있게 하는 사람이라면 웬만해선 때릴 수 있는 콤보였습니다. 이 패치가 있던 시기가 제가 믹스박스를 시작한 시기와 거의 비슷했었죠. 그리고 전 스티브를 잡기 위해 폴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믹스박스를 준비 중이었던지라 여기서도 정확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에서의 여론은 스티브는 이제 쓰레기다, 써먹을 데가 없다, 시즌3 스티브를? 이런 평가가 대다수였습니다.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은 몇몇 선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스티브는 쓰레기라는 평가였죠. 정말 스티브가 쓰레기일까? 일단 해보면서 알아보자 하고 저는 시도를 하였고, 저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그렇게 믹스박스와 함께 여러 실전 경험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첫 믹스박스 대회로 9월 필리핀 TWT. 이때 당시 믹스박스를 한 지는 일주일 조금 넘은 상태였습니다. 9월 말 프랑스 도조. 10월 도쿄 파이팅 튜즈데이 도조. 이 대회에서 노비가 저에게 드라곤오프를 안하고 스티브를 했었고, 저 또한 내가 노비라면 나한테 드라곤오프는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하였기에 폴을 바로 픽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주에 도쿄 TWT 마스터즈. 믹스박스로 굵직한 이름의 선수들과 붙어보며 조금씩 안정적이게 되어갔었고, 그렇게 10월 두바이 TWT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 레버의 스틱과 믹스박스 두 가지를 이용하는
철권에서는 아마 유일하고 독특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믹스박스와 포를 왜 메인으로 사용하였는가에 대한 스토리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저의 믹스박스 숙련도는 아직 완성되진 않았어요. 레버로는 잘 안되는 것들이 믹스박스로는 잘 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아직까지 저의 온전한 움직임 속도가 나오지 않고 어려운 커맨드도 제대로 입력하지 못합니다. 10년을 넘게 레버를 써온 사람이 키보드도 동시에 하려니 완벽한 믹스박스가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겠죠? 분명 많은 대회에서 믹스박스와 함께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거에 비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현황입니다. 그래서 믹스박스, 키보드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드리긴 아직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로 저의 이 짧지만 짧은 약 9개월의 믹스박스 이야기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한국인이라면 분명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철권하려면 레버는 필수 아님? 스틱도 안 사고 철권을 한다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이런 이야기에 현혹되어 계시다면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장인은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 세상에 많이 도는 이 진리인 척하는 헛소리 마냥 장비는 정말 한 땀 한 땀이 선수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것이 선수가 아닌 기본 플레이어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 장비라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믹스박스 혹은 가정용 키보드가 손에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히트박스가 손에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한국 레버, 어떤 분은 일본 레버가 맞을 수도 있겠죠. 무조건 어떤 장비다라는 건 없습니다. 레버로 고등급 스킬과 백대시조차 정커밴드로 못하는 이 못난 프로게이머가 믹스박스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시며,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여러가지 장비를 시도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장비를 찾을 수 있는 시야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길고 긴 저의 믹스박스 이야기와 조금의 조언을 끝으로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